설명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퀀텀 점프 융합 교육의 설명회입니다. 융합 교육이 왜 필요한지 이런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창의융합대 학장을 맡고 있고요. 창의융합대학교에는 학생은 없습니다. 오로지 여러분들의 융합 교육을 위한 플랫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학장을 맡고 있고 학과는 미래자동차공학과에 있습니다. 김기대라고 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질문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강 신청할 때 듣고 싶은 과목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관심 있는 다른 학과 전공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을 들으려고 하니까 자신이 없어가지고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경영학과 수업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근데 그 과목은 꼴찌한다 이래가지고 못 듣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전공에 별로 흥미를 못 느끼는 친구도 있습니다. 아니면 주전공에서 진로를 내가 변경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취업을 하더라도 이쪽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취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적 있으십니까? 복수전공을 하고 싶은데 도대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복수전공 39학점 도저히 내가 들을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고등학교 내 기초 학력이 너무 부족해서 아니면 공업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뭐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너무 전공 공부가 힘들다라고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장학금 좀 더 잘 받고 싶은데 장학금 좀 더 잘 받을 수 있는 방법, 내가 어떤 장학금이 차민지 스텔라 장학금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이런 의문점을 가진 친구도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내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 4년간 이렇게 고민해 본 적 없으십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왜 융합교육이 필요한가?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융합교육은 이름이 퀀텀 점프 융합교육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그리고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융합교육에 잘 참여할 수 있는가? 그리고 Q&A가 있습니다. Q&A가 있습니다. 자, 요거 끝나면 누구 물어봐야지 생각하고 있으면 딱 물어보면 어떤 질문도 좋아요. 자, 융합교육이 왜 필요한가? 나는 꼭 이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미래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세대부터 여러분들 아버지 세대까지는 뭐냐 그러면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거기에 젊을 때 들어가면 평생 동안 정년퇴직할 때까지 그 직장을 머무르는 이런 이제 개념이었죠. 여러분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직장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직종을 바꾼다는 겁니다. 직업의 종류를 바꾼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자동차공학과니까요. 자동차공학과 학생들이 자동차 부품 연구원, 자동차 부품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거기서 자동차를 개발하는 연구원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A 기업에서 좀 더 월급을 많이 주는 3, 4년 있다가 B 기업으로 취업하고 몇 번 바꾸는 거 이거는 너무도 당연한 거고요. 그건 너무도 100% 맞는 거고요.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직업의 종류를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전혀 다른 셰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다른 영업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 파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튜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없는 다양한 직업이 앞으로 펼쳐질 겁니다. 10년, 15년 전까지는 유튜버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막 바뀔 것이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대여섯 차례 이상의 직업의 종류를 확 바꿔버릴 건데 지금 4년 동안 주전공 하나만 줄기차게 공부하고 졸업하는 것이 과연 맞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두루 지식을 가진 융합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마스터키 교육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는 거죠. 마스터키가 뭐예요? 하나의 자물쇠만 열 수 있는 열쇠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열 수 있고 저것도 열 수 있고 마스터키 하나만 있으면.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전공 이외에 만일 학생이
또 다른 전공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대학에서는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요? 이 학생들한테는 다양한 전공 여러 가지 학문을 쉽게 경험할 수 있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주전공 하나만 가지고 미래 나라 확신이 안 서는 이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다양한 전공을 가급적 많이 경험하게 해준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학생이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가지고 진로 변경해야 되겠다. 어떻게 선택지를 줄 수 있을까? 과연 자퇴만이 답일까? 과연 전과만이 답일까? 아니다. 여러 가지 학문과 다양한 융합 전공을 펼쳐주자. 학교에서 만들 수 있게 해주자. 그래서 그 속에서 새로운 진로를 개척할 수 있게 해주자. 그리고 새로운 전공을 개척할 수 있게 해주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융합교육을 만든 목표입니다. 우리의 융합교육 목표는 뭐냐 그러면 원래 융합이라는 의미는 A하고 B하고 결합돼가지고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늘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의학, 그 다음에 물리학, 그 다음에 심리학, 뭐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내과학이라고 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혀 없었던 새로운 분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학교에서도 그런 내과학자를 만들 새로운 이걸 학제간 융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의 융합교육의 목표는 내과학자를 만드는 학제간 융합이 아니다. 마스터키 교육이다. 마스터키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두루두루 지식을 가져서 가질 수 있게 해줘서 앞으로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름을 왜 네이밍을 퀀텀 점프라고 말을 했느냐? 퀀텀이라는 말은 사실은 양자임. 자, 원자 핵 플러스 원자 핵 주위의 전자, 마이너스 전자가 자유전자로 공전을 합니다. 이렇게 몰라도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자, 공전도 공전 주기가 있어요. 작은 주기, 큰 주기가 있습니다. 이 주기에서 슬슬 이동을 할 때 에너지를 받으면 이 주기가 다른 주기로 폴짝 뛰어서 점프를 하는 겁니다. 서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폴짝 뛰어서 이동하는 겁니다. 이것은 퀀텀 점프한다는 말인데 이것은 뭐냐? 일반적인 의미로 어떤 특별한 일을 계기로 해서 계단을 뛰어오르듯이 다음 단계로 확 올라가는 걸 말합니다. 기업에 있어서 퀀텀 점프를 했다라고 하면 어떤 혁신을 통해서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실적이 고정되는 경우를 퀀텀 점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문을 찾아보면 여러분 미국 주식에 엔비디아라고 하는 주식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GPU 만들었죠.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전에는 그냥 컴퓨터에 그래픽만 이제 좋아하는 게임 하는데 사용되는 그것만 사람들이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인공지능이 나왔습니다. 인공지능에 지금 보니까 GPU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라는 주식이었대요. 챗 GPT가 나오는 순간부터 주가가 이렇게 퀀텀 점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퀀텀 점프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구 가톨릭대 퀀텀 점프 융합대학은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평범하게 지냈다. 우리 대구 가톨릭대학교를 와서 융합교육을 함으로써 퀀텀 점프를 하자는 거죠. 퀀텀 점프를 해서 우리가 융합교육을 하지 않은 타 대학에 비해서 우리 학교 학생, 융합교육 참여하고 있는 학생이 퀀텀 점프를 해서 미래에 확실한 대비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자. 이것이 그래서 퀀텀 점프 융합교육이라는 네이밍을 했었습니다. 자,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씩 설명드릴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들 많은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때 나는 수학 굉장히 잘했어. 나는 이 전공을 공부하기 위해서 충분히 준비가 됐어. 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학년 1학기 때 계열기초교과목이라고 해서 기초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융합인문 과목을 많이 듣고 있죠. 이 인문 과목의 목적은 전공을 탐색해보는 과목입니다. 과정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가는 전공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나노 디그리에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더욱더 융합 전공, 복수하기에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단계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에 있어서 어떻게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열기초 과정입니다. 이것은 대학에서 새롭게 배우는 내용이 아닙니다. 많은 학생들이 사실은 특히 이제 우리 과를 예를 들어서 본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과에 있어서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나왔습니다. 이 학생들이 기술을 배웁니다.
수학, 과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수학과학도 물론 배우죠. 그것보다는 기술을 중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배우느라 수학, 과학, 미분, 적분을 하지 않고 온 학생들이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분, 적분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예전에는 5년 전까지만 해도 그거 필요 없어. 대학에 오면 대학 수학을 가르치고 대학에 오면 대학 물리를 가르쳤습니다. 먼저 그렇게 배우라 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게 아니더라. 대학에서 새롭게 배우는 내용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입생이 소홀히 했던 중고등학교 과정 중에 핵심 내용을 체크 다시 하자. 이만큼을 배웠는데 꼭 필요했던 내용을 모아가지고 한가의 과목으로 만들자. 그것이 1학년 1학기 때 계열기초 과목입니다. 그것은 공학교에서는 공학기초라는 과목이 있고 공학기초에서 수학 물리학을 가르치는 과도 있고 그냥 수학만 가르치는 과도 있습니다. 바이오 기초도 있고요. 소프트웨어 기초, 사범대학은 교사교육기초라는 과목으로 개설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계열기초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목록입니다. 다 개설되어 있는 건 아니고 현재 15개 학과 그리고 2026년도에는 군사학과, 로봇공학과, 경영학과 이 세 과가 다시 개설을 합니다. 요 사회과학 기초 이래가지고 개설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매년 추가 개설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전공 탐색 과정입니다. 융합 인문 과목입니다. 잘 들으세요. 융합 인문 교과목은요, 지금 많은 학생들이 듣고 있습니다. 비전공 학생들이 다른 전공에 대해서 한번 탐색해보자, 한번 구경해보자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냥 한 번씩 보는 것이 아니라 1학점 과목으로 개설을 했습니다. 부담 없이 탐색할 수 있는 교과목입니다. 각 학과의 핵심 내용을 비전공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강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조금 힘든 부분도 있겠죠. 아무래도 전혀 다른 제 수업을 여기 들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금속 주얼리 디자인 학생들도 들었고 전혀 다른 지금도 교육학과 학생들도 듣고 있고 완전히 다른 그 반대죠. 우리 미래자동차학과 학생들도 전혀 다른 곳에 가서 듣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강의해야 되는 것이죠. 오직 비전공 학생들만 수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공학과 학생들은 내 수업을 그 인문과목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13개 그리고 내년부터 2개를 더 합쳐가지고 지금 15개의 융합 전공이 융합 인문 과목이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설된 걸 기준으로 보면 서양사 융합인문, 경영학 융합인문 지금은 개설되고 있고요. 내년 1학기부터 식품 영양 융합인문 그리고 AR 로봇 융합인문까지 개설이 됩니다. 이 과목은 매년 추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이 과목은 융합인문 과목 수강한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과목은 어떻습니까? 첫째 주부터 15주까지 쭉 공부하는 게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나 이 과목은 어떻습니까? 배운 학생들 다 알고 있죠. 전반기, 다시 말해서 중간 시험까지 끝납니다. 그지? 대각일라잡이 수업 전공 과목이지만은 지금 1학점 과목입니다만은 어때요? 전반기에 일주일에 2시간씩 집중 강의로 하고 끝내버리죠. 그 뒤에는 수업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융합인문 과목은 전반기에도 개설하고 후반기에도 개설합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 2시간을 투자를 하면 여러분들이 2과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학점, 1학점 2과목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2시간씩 집중 강의를 하고요. 1학점 교과목이고요. 그런데 이 시간표는 여러분들의 전공 수업과 소위 말해서 빡치지 말라고 화요일 날 5시부터 합니다. 화요일 5시. 그리고 금요일 날 9시부터 1, 2, 3, 4, 5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2024년 1학기부터 했으니까 지금 4학기째입니다.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을 별로 안 좋아하고 교수님들도 별로 금요일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금요일 수업이 자꾸 없어지고 있는 화요일로 자꾸 몰리고 있는 좀 실태입니다. 처음에는 다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과목 수가 좀 많아지고 하면 조금 더 지금 현재는 16과목, 15과목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화요일 날이 좀 더 많아지고 많이 몰려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학기당 최대 4과목까지, 이 융합인문과목 4과목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추가 신청할 때 어떻습니까? 이제 추가 신청할 때 수강 신청할 때 2월달이나 8월달에 하지요. 하면 지금 현재 보통 17학점이 수강
제한학점이지 않습니까? 그럼 17학점 남았습니다. 그럼 한 개 딱 신청하면 지금 14학점 남았습니다. 또 10학점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수강 신청하고 있죠? 그런데 이 과목은 융합인문 과목은 신청을 해도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4과목까지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17학점이 수강 제한 학과라 그러면 21학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죠. 21학점까지. 그래서 빡빡하게 한다면 화요일 날 5시부터는 이 전반기에는 이 과목, 이 2과목을 듣고 후반기에는 저거 듣고 금요일 날은 이렇게 되면 4학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제 내학 기회에 걸쳐가지고 융합인문 과목을 수강한 인원을 살펴봤더니 190명, 250명, 273명, 343명 꾸준히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번 학기에 이렇게 또 이제 여러분들 또 소개를 하고 또 여러분 또 들을 거니까 한 번 들은 친구들은 또 듣게 되고 하니까 점점 많아질 겁니다. 이렇게 증가돼요. 이렇게 증가되면 안 되고 지수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학기에는 한 500명, 2학기에는 한 1000명 이렇게 갑시다. 몇 학년이 많이 받느냐 했더니 3학년이 제일 많이 듣고 있어요. 1학년들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요. 4학년이 조금 덜 듣고 있고요. 자, 장점이 있습니다. 이 과목이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과목 어떻습니까? 아무리 잘해도 A가 A 학점은 40% 이상을 줄 수가 없어요. B 학점까지 80% 이상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작게 줘도 20% 이상은 C, D 학점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부 100점 맞을 리는 없지만 전부 잘했다 손 치더라도 C, D 학생을 필요한 이 과목은 여러분들이 출석만 잘하면 무조건 B 학점 이상 준다는 거예요. A 학점은 반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어요. 제한 학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장점이 있느냐. 물론 이 포함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뭐 4학년들 이런 3, 4학년들 되면 나중에 막 한 학기에 막 계절학기를 하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것도 많이 이용하면 되겠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여러분 재학생들은 어떤 게 좋으냐 그러면 수강 신청 학점이 많을수록 교과 스텔라를 많이 획득하고 장학금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학금 제도를 잠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자, 여러분들 성적 장학금이 완전히 없어진 거 알고 있습니까? 성적 장학금이 없어졌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친구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성적 기준으로 장학금을 주지 않습니다. 선발 기준은 스텔라 기준으로 줍니다. 스텔라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교과 스텔라와 비교과 스텔라로 구분이 됩니다. 자, 교과 스텔라는 그럼 어떻게 받느냐? 학점수의 성적을 곱하는 겁니다. 그냥 성적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환산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환산점수가 뭔데요? 이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100점을 받았다. 그러면 10점을 주는 거. 환산이 10점이고요. 90점을 받았다. 이라 8점이에요. 또 95점이면 9점이 되겠죠. 80점이면 6점, 70점 4점, 60점이 2점입니다. F를 받으면 빵점이 되겠고요. 환산점수가 저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3학점짜리 과목인데요. 90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3학점 곱하기 90점에 대한 환산점수는 8점입니다. 그러면 3, 8, 24 스텔라를 받는 겁니다. 교과 스텔라.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교과 스텔라가 이제 인성 이제 스텔라냐, 그 다음에 창의성 스텔라냐, 또 뭐 전문성 스텔라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뭐 24 스텔라를 나누는 거죠. 8은 인성이고 뭐 창의성 뭐 이렇게 어쨌든 합쳐도 24 스텔라입니다. 비교과 스텔라는 뭔데? 여러분의 활동 시간이 비례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봅시다. 15시간이 비교과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15시간이면 보통 어떻습니까? 1학점에 해당되죠. 1학점이 15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15시간을 15로 나눕니다. 이건 정확한 식은 아닙니다. 대략적인 식으로 내가 여러분한테 알아듣기 쉽게 해주는 겁니다. 대략 1학점입니다. 곱하기, 왜 7을 곱하기? 7은 여러분들의 성적 평균 점수가 85점쯤 나옵니다. 85점이면 7점이죠. 그래서 7을 곱해주면 대략 7스텔라를 줍니다. 15시간 하면. 그러면 똑같은 15시간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 경진대회 준비한다고 15시간 했습니다. 이것도 있고 동아리 한다고 15시간 했습니다. 이것도 있고 특강을 15시간 들었으면 이것도 있습니다. 각각에 있어서의 계산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확실한 거는 모든 원칙은 활동 시간이 비례한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스텔라를 있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예를 들어서 A 학생이 17학점을 받았습니다. 17학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평균 90점을 받았습니다. 95점을 받았네요. 자, 그러면 스텔라 계산해 볼까요? 95점을 받았습니다. 95점이면 환산 점수가 9점이라 그랬죠? 그 9 곱하기 17 하면은 153 교과 스텔라가 여러 번 찍힐 겁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인성, 나누죠. 인성 얼마, 창인성 이렇게 나누실 겁니다. 각 교과마다 그게 나눠져 있듯이. 합치면 153 스텔라를 받을 거고요. 그리고 이 학생이 40시간에 비교과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40시간에 대한 대략 한 17스텔라를 줄 겁니다. 그러면 합쳐서 170 스텔라가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에 활동한 결과입니다. 이 스텔라는 교과 활동을 통해서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많이 활동을 했느냐, 인성, 창의성, 공동체성, 그 다음에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활동을 했느냐를 나타내주는 지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170 스텔라. 그러면 모든 대학들은 95점을 기준으로 장학생을 선발하지만 우리 학교는 170을 기준으로 장학생을 선발한다는 겁니다. B가 있습니다. 이 학생 B는 90점을 받았어요. 평균 90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85시간을 했어요. 비교과 활동을 많이 했어요. 많이 비교과 다양한 활동을 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과 스텔라는 적지만 비교과 스텔라가 높아요. 어떻습니까? 누가 더 장학금을 줬습니까? 옛날에는 A가 장학금을 받았지만 우리 학교는 차민재 스텔라 장학금은 B 학생이 받는다는 겁니다. C 학생 100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올 100을 받았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15학점을 신청했어요. 근데 그러면 스텔라는 작습니다. 왜? 학점을 곱하기 때문에 작습니다. 학점 수를 곱하기 때문에. 스텔라 수가 적은 거예요. 19학점 신청 91점을 받아도 더 높고 심지어 21학점을 신청한 친구는 87점을 받아도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신청하면 스텔라를 많이 그만큼 애가 많이 노력해 많이 활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스텔라가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융합인문교과목을 이때까지 이제 3개 학기가 지났습니다. 융합인문교과목을 듣지 않은 학생들의 장학금 수혜율을 평균적으로 봤더니 17.6%였습니다. 다른 장학금이 아니라 오로지 차민재 스텔라 장학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균 장학금이 12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럼 융합인문 수강자는 어떻습니까? 어떻겠어요? 높아지겠죠? 왜? 학점을 많이 신청했으니까, 맞죠? 추가로 신청했으니까? 예, 어떻습니까? 2배 반 정도로 높아집니다.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융합인문 교과목을 수강했다 치더라도 단 한 과목 1학점을 신청한 친구도 있고 2학점을 신청한 친구도 있고 3학점, 4학점 신청한 친구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습니다. 융합인문 교과목 수강 수가 많아지면 장학금 수혜율도 저만큼 높아지는 것입니다. 평균 장학금 높아지고 이렇게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융합인문 교과목 추가 신청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학생들은 어떤 융합인문 과목을 가장 많이 수강했을까? 여러분들 지금 어떤 인문 과목을 가장 많이 수강했을까요? 여러분 가장 많이 수강한 과목이 어떤 과목일까요? 여러분 융합인문 과목 신청한 친구들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과목을 갔더니 지수 어떤 학교를 갔더니 가장 많더나? 아동이 제일 많더나? 아동? 또 많은 것 또 뭐가 또 많았어요? 자동차는 많지 않았어요. 아동은 1등입니다. 아동이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동학 융합인문이. 그 다음에 자유교양 융합인문, 금속 주얼리 디자인 융합인문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융합인문 과목을 가장 많이 수강한 학과는 어느 학과가 제일 많았을 것 같아요?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금속 주얼리 디자인 학과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문선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학생이 어떤 전공의 융합인문 과목을 많이 들었나?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공계열 학생이 가장 많이 들었더라. 이공계열 학생이 459명이 들었더라는 거예요. 들은 학생들이. 인문사회계열, 예술계열이 들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이요, 자기 주전공과 전공 관련 취업자, 전공과 관련되지 않은 취업자를 보게 되면 이공계열이나 예술계열 학생들은 전공과 관련된 취업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뭐 알다시피 느낄 수 있듯이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은 전공과 관련 없는 곳에 취업할 가능성이 그 취업률이 많이 높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융합교육이나 융합교과목을 누가 많이 들어야 되느냐? 인문사회 계열 학생이 가장 많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듣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사회 계열 학생이 제일 적다는 거 좀 안타깝습니다.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어떤 융합인문교과목을 가장 많이 들었느냐 봤더니 어떻습니까? 인문사회 계열 과목이 가장 많이 들었었습니다. 인문사회 계열 교과목을 가장 많이 선호했다. 아무래도 자동차 융합인문 이런 거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동학 융합인문 이건 좀 재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융합인문 제가 합니다. 많이 신청하세요. 안 어렵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장점은 뭡니까? 스텔라를 많이 융합인문 과목을 신청을 많이 하면 추가로 했기 때문에 많이 성적도 많이 주고 좋게 주고 더더군다나 추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장학금 받는 데 절대적으로 유리하겠죠. 그 다음 또 유리한 게 있습니다. 융합인문 과목을 지금 작년부터 들었기 때문에 많이 들은 학생은 벌써 한 6개 들은 학생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2개만 더 들으면 8개를 이수를 하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8개를 이수를 하면 나노 디그리를 수여해 줍니다. 그렇다면 나노 디그리가 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나노 디그리 설명하겠습니다. 나노 디그리는 새로운 관심 가는 전공을 발견했으면 그 전공, 관심 분야의 전공 수업을 수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위를 취득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일에 소속학과 이외에 관심이 가는 전공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이거 말고 저 전공에 참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첫째, 전과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쪽으로 가겠어. 전과할 수 있습니다. 그 전과하기는 너무 늦었어. 뭐 이러실 수도 있겠죠. 전과는 보통 한 1학년 뭐 이때 빨리 하는 게 좋잖아요. 전과하기는 늦은 것 같아. 어떡할까요? 그럼 복수 전공할 수 있겠습니다. 저것도 듣고 나도 듣고 복수 전공할. 복수 전공도 힘들다. 그럼 부전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수 전공은 몇 학점 들어야 돼요? 39학점. 부전공은 21학점입니다. 자, 이렇게 들으면 됩니다. 근데 복수 전공, 부전공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들어야 될 과목도 많을 뿐만 아니라 부담스러워요. 왜? 그 전공, 이제 그 전공에 가가지고 그 전공 학생들하고 경쟁해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못할 것 같아. 그렇다면 나노 디그리에 도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자, 나노 디그리. 설명하기 전에 나노 디그리는 복수 전공, 부전공은 수강해야 될 과목이 너무 많아서 부담스럽습니다. 나노 디그리는 수강해야 될 과목이 서너 과목에 불과합니다. 8학점 이상이면 됩니다. 학위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복수 전공, 부전공이 아니라 소단위 전공. 나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이크로보다도 또 1000분의 1이 나노가 되지 않습니까? 매우 작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노 디그리, 디그리는 학위입니다. 아주 작은 학위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들이 졸업 전에 한두 개 정도 나노 디그리를 취득하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 도전을 준비할 수 있다. 그럼 자, 나노 디그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과를 A 학과를 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다 나타나 있죠. 1학년은 이러이러한 전공 과목을 듣고 2학년은 이러이러한 전공 과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학과의 교육과정이 있듯이 나노 디그리를 위한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융합 모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듈. 그것은 동일한 교육 목표를 가진 교과목들로 구성된 동일한 교육 목표, 어떤 교육 목표? 소규모 교육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림책 전문가라고 하는 목표. 이 사람을 양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때의 교육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의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학년에 몇 과목, 2학년 이게 아니라 이것은 준비 단계 2학점, 도약 단계 3학점, 비상 단계 5학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스마트 제조라고 하는 교육 목표를 가진 이런 교과목이 있고요. 준비, 도약, 비상 단계에서 교과목이 있습니다. 자, 밑에 3이 뭘까요? 3. 이런 것들이 뭘까요? 이 단계 3이 뭘까요? 3학점을 들으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요 두 과목 중에 3학점을 들으면 되고 요 세 과목 중에 3학점, 요 세 과목 중에 3학점을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교과목 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각 단계별로 이 교과목에 적혀있는 이 학점을 이수를 하면 된다. 다시 말해서 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스마트 팩토리 생산공학, 그 다음 센서 및 개척공학을 들으면
스마트 제조라고 하는 융합 모듈을 이수를 했고 그 이수를 한 학생한테 나노 디그리를 수여한다는 겁니다. 나노 디그리. 그래서 나노 디그리를 수여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졸업증서에 어떻습니까? 이 친구는 실제 그 졸업증서 찍은 건데 경영학과의 전공, 경영학사를 받았지만 소단위 전공으로 문화예술의 창조적 소통이라고 하는 나노 디그리를 받은 친구예요. 자, 그렇다면 나노 디그리 목록은 아까 이야기한 이런 나노 디그리도 있지만 지금 현재 뭐 화장품 제조 나노 디그리, 지역문화 콘텐츠 빠졌네요. 콘텐츠 전문가 나노 디그리, 뭐 게임 개발, 기업 가치 평가 나노 디그리, 뭐 유럽 문화 이런 다양한 나노 디그리 지금 108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의융합대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나노 디그리가 개설되어 있는 융합 모듈이 개설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추가 개설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수강하느냐? 이것은 아까 지금 융합인문교과목을 새롭게 1학점짜리로 만들었다 그랬죠? 근데 이 나노 디그리 융합 모듈 교과목은 새롭게 만든 과목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그 학과에 있는 교과목입니다. 다른 학과 교과목을 융합 모듈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935개 융합 모듈 과목이 등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모든 전공 교과목이 그러면 융합 모듈 교과목이 아닙니다. 교수가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과목을 다른 학과 학생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나노 디그리 이 교과목을 나노 디그리 과목으로 활용을 하고 다른 학과 학생이 이 과목을 들으게 되면 내가 융합 모듈 교과목으로 들은 학생으로 해서 다양한 활동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학과를 개설한 학과의 전공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전공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하죠. 똑같은 과목을 창의융합대학에서 융합 모듈 과목으로 똑같이 개설합니다. 그런데 비전공 학생은 여기가 신청하게 이제 형식적으로 여기가 신청하게 되는데 많지 않겠죠? 아무것도 없을 가능성도 많고 그죠? 빵명일 수도 있겠죠? 한두 명이라 할지라도 너무 많으면 당연히 분발을 하겠습니다만은 자, 인기가 좋아서 많은 분발하겠습니다. 보통 어때요? 적기 때문에 합과를 합니다. 그래서 한 교실에서 수업하기 당연하죠. 그래서 한 두세 명 내지 제가 그때 작년에 들었을 때 12명까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과를 했어요. 자, 합과를 하면 그러면 교수님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다른 학과 학생이 저기 가가지고 들으면 성적 경쟁력이 없어가지고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복수 전공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학과 비전공 학생들하고 전공 학생들하고 평가를 분리해서 합니다. 분리해서. 비전공 학생들끼리 세워가지고 A, B, C, D. 전공 학생들끼리 A, B, C, D를 합니다. 또 있습니다. 비전공 학생에게 보충 수업, 보충 지도를 해줍니다. 또 있습니다. 요 학생들 중에 우수 전공 학생을 멘토, 멘티 연결시켜줍니다. 그런데 보충 지도나 멘토, 멘티는 학생이 거부를 하면 안 해도 됩니다. 그건 안 해도 됩니다. 자, 분리하여 평가를 한 경우, 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년 경우입니다. 12명이 내가 했다고 하는 그 과목에 있어서 했는데 보충 지도를 너무 잘해줘서 그런지 성적이 이 친구가 더 높았어요. 우리 학생들보다 더 높았어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분리했을 적에 오히려 불리하다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그 원칙이 있습니다. 분리했을 때의 성적. 교수님은 조금 이제 일이 한 게 더 많습니다. 같이 했을 때의 성적을 비교해서 더 좋은 성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더 좋은 성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을 배려하는 정책이라는 것이죠.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수 전공을 하게 되면은 현재 39학점만 들으면 되죠. 그 말은 주전공이 21학점이 감면이 되는 것이죠. 주전공도 39학점, 적어도 39학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나노 디그리를 하게 되면 주전공이 5학점이 감면이 됩니다. 나노 디그리 2개를 하게 되면 주전공은 10학점이 감면이 됩니다. 됐습니까? 나노 디그리는 작은 단위, 소전공 단위, 소 단위에서 한 3개 과목 정도만 들어도 나노 디그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노 디그리를 취득을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미래자동종합학과 학생이 나노 디그리를 취득하는데 이 나노 디그리에는 그 학과에만 되어 있는 과목이 아니라 여러 학과를 섞어가지고 나노 디그리를 보통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 학과 학생이 내가 이 과목을 들었는데 마침 전부 다 미래자동종합학과 전공 과목을 들었어요. 만일에 다른 학과 학생이 그렇게 들었다고 하면 당연히 나노 디그리 다 인정이 되지만 여러분 학과 학생이 여러분 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나노 디그리를 들었다. 이건 인정이 안 되겠죠. 인정이 될 수가 없겠죠.
대신에 두 과목은 내 미래관 종합과를 들었는데 나머지 한 과목을 로봇공학까지 들었다. 그럼 나노 디그리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5학점이 이제 감면이 되는데, 근데 이제 5학점 감면이 되는데 또 나노 디그리에 포함된 전공 과목이랑 주전공에서 전공 과목 6학점이 예를 들어 중복이 됐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나노 디그리를 땄기 때문에 5학점 감면이 됐죠. 그러면 60학점 중에 55학점은 들으면 되느냐? 아니다. 이건 중복 과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6학점은 중복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54학점밖에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메리트가 없다. 다시 말해서 좀 어렵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자기 전공이 아닌 다른 전공의 나노 디그리를 따게 되면 온전히 그 학점을 인정받고 자기 주전공에서 5학점이 감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합 인문 과목도 아까 중에 한 5-6개 들었다라고 하면 2-3개만 더 들으면 8개를 들으면 8학점을 들었죠. 융합 인문 과목으로만 8학점을 들었죠. 나노 디그리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주전공이 5학점이 감면이 됩니다. 졸업할 때. 2개 이상은 시합 학점이고. 그리고 졸업 전문에서 나노 디그리 학위명이 기재가 되고요. 다양한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이 고취되겠죠. 자, 어떤 전공 학생이 어떤 전공 융합 모듈 교과목을 들었나라고 보게 되면 여기 보면 현재 융합 인문과는 달리 융합 모듈 교과목 20학생들이 이공계열 교과목의 융합, 다시 말해서 이런 것이죠. 자동차 공학 학생이 이제 소프트웨어 과목을 많이 들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공계열 학생이 이공계열 과목을 거의 대부분 많이 들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들었던 것이고요. 또 역시 이공계열 과목을 제일 많이 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융합 모듈 나노 디그리가 나와가지고 전공과 관계없이 많이 이렇게 수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수하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계열 기초를 들었고 그 다음에 인문 과목을 들었고 그 중에서 저거는 내가 좀 더 깊게 가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학과에서 개설된 나노 디그리까지 수강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좀 더 욕심이 나면 뭐예요? 나노 디그리를 수강을 했으면 이거 관련된 융합 전공까지 내가 딸 수 있어요. 융합 전공을 하면 복수 전공이 되는 거거든요. 융합 전공은 이렇습니다. 4개 내지 6개 융합 모듈로 딱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융합 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융합 전공 교육 과정은 다 새롭게 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짜여져 있는 융합 모듈, 나노 디그리 4개에서 6개까지 모으면 하나의 새로운 융합 전공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이건 아직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만 자동차, 중남미, 비즈니스, 그러면 중남미 자동차 비즈니스 전공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동차 디자인 전공도 만들 수 있고, 아동 심리 교육 전공도 만들 수 있고, 프로파일러 전공, 스마트팜 전공,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나와 있는 융합 교육에 지금 개설되어 있는 융합 전공은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융합 전공의 장점이 뭐냐? 이것보다도 장점이 뭐냐? 매년 추가 개설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융합 전공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들어내는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학생이 설계하는 융합 전공이라는 거예요. 이 전공은. 자, 대학에서 이미 개설되어 있는, 이 말은 교수님들이 정한 융합 전공뿐만이 아니라 학생이 설계하는 융합 전공이 있다는 거죠. 학생이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가 관심 있는 이거하고, 야, 내가 생각해봤더니 이거 이렇게 하면은 새로운 융합 전공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융합 전공을 만드는 거야. 융합 전공을 만들어서 현재 자기 설계 전공이랑 예전에 비슷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자기 설계 전공, 학생이 설계하는 전공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 60학점 모두 교과목 단위로 자기가 짜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뭐예요? 지금 현재 융합 모듈이 현재는 108개가 있습니다만 계속 더 생길 겁니다. 108개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4-5개를 내지는 6개까지 조합을 하면 조합은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자기가 관심 있는 거 해서 독특한 전공을 함께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개발을 해서 융합 전공의 명칭은 어떻게 한대? 여러분들이 설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명칭을 설계하면 웬만하면 위원회에서 오케이, 너무 재밌네. 이 전공 하자. 그럼 여러분도 그 전공을 해서 복수하기로, 복수 전공으로 취업할 수 있지만, 취업이 아니라 졸업을 할 수 있지만, 그 전공은 우리 학교 교육 과정에 영원히 박제되어 남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후배들도 그 전공 그대로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 후배들은 새로운 전공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것이 이 융합 전공의 핵심입니다. 자, 이거 만들 때 마스터키가 먼저 아까 설명했죠. 마스터키 지도교수가 한 명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학장이 있고요. 또 마스터기 지도 교수님 따로 있습니다. 마스터기 지도 교수님이 그전에는 임수준 교수님, 올해 연말까지는 임수준 교수님이 맡아주셨지만 그 뒤에 또 새로운 교수님이 임명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던졌던 질문들 이제 하나하나 대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억하시죠? 하나씩 던져보겠습니다. 수강 신청할 때 들을 만한 과목이 없다고 생각한 적 있었습니까? 우리 대학은 2024년부터 비전공 학생들이 타전공 과목을 수강하기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일명 퀀텀 점프 융합 교육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공과 저쪽이 지금 나를 안 찍고 있네요. 내가 많이 움직이면 이제 나를 찍고 있습니다. 예. 전공과 교양뿐만이 아니라 어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법은 전공, 교양, 아니면 일반 선택이잖아요. 거기에 수강 신청할 적에 융합 모듈 내지 융합이란 말이 들어갈 때 들어가 보면 융합 임무 1학점짜리 있습니다. 이거 신청해도 계속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 융합 모듈 교과목, 다른 학과 전공 교과목 도전해 보세요. 듣고 싶은 과목 도전해 보세요. 분리평가 시켜줍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학점의 불이익이 아주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학과 전공 과목을 수강하고 싶어서나 포기한 적이 있었나요? 인문 과목, 모듈 과목을 여러분들이 도전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자, 인문 과목은 뭡니까? 비전공 학생이 다른 전공 과목을 탐색해보는 교과목입니다. 자, 1학점짜리 교과목이고요. 전반기, 후반기 교과목. 부담 없는 과목입니다. 학점 좋습니다. 4학점 추가 신청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학금 수혜에 유리합니다. 융합 모듈 교과목은 다른 학과 전공 과목입니다. 그래서 전공학생, 비전공학생이 함께 수강을 합니다만은 뭐예요? 분리평가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노 디그리 융합 전공 학위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주전공 흥미를 잃고 진로 변경하거나 다른 직종으로 취업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예. 나노 디그리나 융합 전공으로 새로운 꿈을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인문 과목 수강해보고 전공 발견하고 난 다음에 나노 디그리 취득하고 융합 전공까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구로 끝나도 됩니다. 융합 인문 교과목 다양하게 해서 만드는 것도 충분한 여러분 졸업하기 전에 한 5개 정도 융합 인문 교과목 들었다. 그럼 다양하게 한번 경험해 본 거죠. 주전공 하나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죠? 그러나 나노 디그리 한두 개 정도 하는 거 굉장히 추천합니다. 졸업장까지도 나 있으니까요. 복수 전공 어떻습니까? 복수 전공은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뭐예요? 나노 디그리를 위한 융합 모듈 과목 어떻습니까? 배려해서 한다 그랬죠. 분리평가한다는 것처럼. 배려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수 전공이 어렵다면 나노 디그리를 목표로 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학습 기초가 부족해서 대학 전공 공부가 힘들었습니까? 그러면 계열 기초 과목을 수강 신청 한번 해봐라. 그래서 기초 역량을 강화해봐라 이겁니다. 이렇게 각 학과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각 학과가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있는 학과가 지금 15개, 18개였나요? 18개가 있습니다. 다만 이 과목은 1학년 1학기 신입생을 위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 내가 이거 듣고 싶은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막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도. 다만 그거는 선생님 나름대로 분리평가가 될 수는 있겠죠. 신입생하고 너가 분리평가한다 할 수는 있겠습니다. 장학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여러분 가르쳐 드렸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높은 학점 받는 건 기본이지만 어때요? 비효과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비효과 활동이 비효과 스텔라 많이 획득해라. 또 어떻습니까? 융합 인문 과목을 추가 신청하시오. 추가 신청하면 높은 교과 스텔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민지 스텔라 장학금은 장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때요? 퀀텀 점프 융합 교육에 적극 참여해 보십시오. 앞으로 맞서게 될 5개의 직종, 도전할 준비를 미리 시작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이거 내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실이 있습니다. 299 행정사무실로 가시든지 지금 산단 있죠? 법정대 앞에 산학협력단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찾아보면 다 기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장유업대학 마스터키 지도교수는 여러분들의 친절한 상담사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저도 있습니다. 저 핸드폰 번호하고
이메일이 있습니다. 요거 해가지고 뭐 간단하게 문자 보내면 제가 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은 마쳤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두 개 받겠습니다. 편하게 네네. 융합인문 수업의 시험을 이게 처음에 계산할 때 이거를 그냥 패스페이를 하자 이런 시작도 있었습니다만 시험이 있습니다. 다만 시험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쉽게 낸다고 냅니다. 그리고 전부 웬만하면 객관식으로 낼라 그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시험 없지는 않습니다. 시험은 있습니다. 대신에 성적은 잘 줍니다. 출석만 잘하면 B 이상 다 줍니다. 예. 네. 해외 취업에 도움이 되나? 야, 그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이거는 해외 취업이든 뭐든 관계없이 제일 처음에 뭐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직종을 맞닥뜨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전혀 새로운 부분 분야에 있어서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분야에 여러분 많이 졸업했다 칩시다. 근데 나는 A를 했는데 완전히 다른 분야에 내가 도전을 해야 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유튜브 봐야 되겠죠. 네이버 찾아봐야 되겠죠. 유튜브 네이버 찾아보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적어도 한 학기에 1학점짜리 그걸 수업을 7번을 2시간 7번을 들었어요. 그것이 훨씬 경쟁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답을 가름하겠습니다. 자, 네, 장기간 들었습니다. 자, 요거 설명 들어서 어때요? 꽤 매력 있는 융합 교육 아닙니까? 대구 가톨릭대학교에는 콘텐츠 융합 교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학기 수강 신청할 적에 충분히 고려해서 많이 신청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